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일병행 선생님들의 공부 계획표를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일병행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중에 뭐냐 하면은, 나는 직장에 가느라 공부를 제대로 못하는데, 하루 종일 공부하는 풀타임 그런 친구들에 비해서 나는 뒤지는 게 아닐까? 난 나이도 많은데, 애기도 키워야 되는데, 나는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우선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N수생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풀타임으로 공부를 할 때 딱 붙었으면 좋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계속 공부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직장 생활을 좀 하는 것이 리프레시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 시간이 많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병행 선생님들이 내가 막 산술적으로 막 계산해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인데 막 이러면서 내가 공부해서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오류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있는 선생님들이 계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일 기계처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슬럼프 빠져갖고 그냥 6개월 훅 보내고 막 이런 분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선생님의 현실에 맞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정신을 딱 차리고 내 자리에서 새로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그 대신에 이제 풀타임 수험 공부를 하지 못하지만 요게 이제 장점도 있다는 거죠. 늘어지지 않고 슬럼프도 잘 오지 않아요. 그렇죠? 늘어지지 않고 타이트하게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오히려 집중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신 없어 하지 말고 방향을 잃지 않으면 사실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명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이제 여기 함몰돼요. 여기 함몰돼 가지고 왠지 나는 못 붙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여기 함몰돼서 막 시험은 뒷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주세요. 나는 꼭 시험 붙어서 공립교사가 될 사람이야. 내 자리는 저기야. 공립유치원이야. 요걸 명심하시고 단 지금 잠시 내가 여기 사립유치원 또는 뭐 다른 직장에 있지만 주어진 일에 충실하자. 그런데 내 본질은 마음은 딴 데가 있어야 돼요. 어디요? 유아임용에. 그게 내 자리니까. 여기는 잠시 여행 온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질을 잃지 마세요. 항상 기억해 주세요. 내 자리. 항상 내 자리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것만 잃지 말아주세요. 안 그러면 완전 본업하고 부업을 완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못 붙는다고 생각하니까 감히 나 따위가 뭐 진짜 그렇게 해서 감히 나 정도의 그 능력이 저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 누구나 합격할 수 있고 지선쌤이 있잖아요. 제 커리를 충실하게 따라오시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요 커리는 반드시 합격하실 수밖에 없는 커리예요. 그래서 쌤들께서 정말 상반기에는 강의만 완강하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처음엔 초수쌤들 경우에는 처음엔 진짜 잘 모르실 거예요. 하지만 강의를 일단 끝까지 완강하는데 목표가 있어요. 한 부분만 막 열심히 공부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체를 그리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에는 일병행 선생님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의 진짜 자리는 내 진짜 자리는 공립유치원이다.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선생님들의 그런 이제 핸디캡도 있긴 있죠. 공부 시간이 짧고 몸도 피곤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들 막 공부에 재미 붙이고 제 강의 들으면서 힐링하시잖아요. 그럼 공부 시간이 막 너무 재미있는 시간이 돼서 안 힘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쌤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강추드리는 게 평일날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는 좀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난 4시간 절대 안 나오는데 좋아요. 거기서 출발하세요. 2시간 나오는데 좋아요. 거기서 출발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막 얘기해보잖아요. 교수님 저는요 정말 2시간 이상이 안 나와요. 막 2시간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전화통화를 좀 잠깐 해보잖아요. 그러면 4시간까지는 다 나와요. 2시간만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랑 얘기 조금 해보면 요 시간 있잖아요. 요 시간 있잖아요. 얘기하면 그러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 4시간을 통으로 4시간 아니어도 됩니다. 쪼개실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풀타임들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이렇게 쪼개니까 예를 들면 2시간밖에 공부 못한다는 선생님의 말은 뭐냐 하면 풀로 책상에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2시간은 30분씩 쪼개요. 30분씩 몇 번 쪼개면 4번 쪼개면 좋지만 그것까지 안 나오면 30분씩 2번만 쪼개도 1시간이 나와요. 그렇죠? 30분씩 3번 쪼개면 1시간 반이 나와서 4시간은 아니지만 3시간 반까지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는 막 엄청 밤새 공부하고 직장 가서 졸다가 일주일 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레귤러하게 쫙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날은 좀 더 많이 하고 조금 덜 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레귤러하게 쭉 가는 뭐죠? 리듬을 만드셔야 돼요. 공부의 리듬을 만드셔야 됩니다. 일병행 선생님도 마찬가지. 공부의 리듬을 항상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을 좀 정하셔야 되겠죠. 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 요 시간은 쪼갰지만 30분 공부하는 시간. 예를 들면 뭐 설거지하면서 강의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암기장 음원 같은 것도 강의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원 들으면서 귀에 끼고 설거지할 수도 있고, 그죠? 하여튼 자투리 시간을 싹 다 공부하는 걸로 이렇게 확보하셔야 돼요. 자, 이러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자, 선생님들께서는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나는 초집중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가지를 반드시 실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나는 풀타임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은 남들보다 2배 집중할 거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 졸아도 어쩔 수 없죠. 다음부터 안 졸면 되죠. 아이고 바보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집중 못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공부를 한다는 생각 자체, 꿈을 가지셨다는 그 자체가 대단하신 거예요. 그죠? 그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 훌륭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바쁜 일상 속에서 꿈을 가지셨잖아요. 그 자체가 얼마든지 박수를 받으셔도 될 뿐이기 때문에 바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럴 수 있어요. 지금부터 달리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나는 강의 들으면서 싹 다 외우겠다, 복습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강의 들을 때 눈을 부릅뜨고 막 뚫어지게 보면서 다 외워버리세요. 강의 시간에. 자, 요게 진짜 중요해요. 선생님들 왜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는데 맨날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뭐냐 하면 걔네들은 딱 5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맨날 노는데 쟤는 공부 잘하고 왜 나는 공부 맨날 하는데 왜 공부 못하지? 이유는 단 하나. 걔는 수업 시간에 다 외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책 딱 떴고 화장실 가고 애들하고 수다 떨 때 얘는 5분 동안 다시 폭풍 복습을 했던 거예요. 그럼 머리에 각인이 딱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얘는 이미 공부했으니까 노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수업 시간에 졸고 집에 가서 다시 복습해야지 이러고 수업 시간에 놀았어요. 그리고 끝나면은 칼같이 책 딱 넣고 뛰어나갔어요. 완전 깡그리 잊어버리고 뛰어나갔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몰아서 공부해야지 이러고 공부하는데 그 사이에 싹 까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고 이거 몰아서 토요일 날 해야지 또 자고 몰아서 밤새야지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막 날밤 샜는데 공부 10분의 1도 못하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당일 수업 시간에 초집중하셔갖고 다 완전 다 외우세요. 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싹 다 외운다는 자세로 초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폭풍복습 쫙. 그쵸? 그러면 공부가 80%는 완성이 돼요. 근데 그때 폭풍복습 안 하고 일주일 뒤에 해야지. 토요일 날 해야지. 나 힘들어. 책 딱 덮고 놀고 막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하루 지나면 싹 까먹어요. 일주일 지나면 강의 새로 들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지금 강의를 완전히 뚫어지게 초집중해서 듣고 암기하시면서 그거를 책을 탁 덮지 마시고 다시 한번 쫙 폭풍복습. 그게 한 끗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를 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항상 나는 일병행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초집중하고 나는 다시 못 본다. 이게 끝이다. 이런 생각으로 초집중해서 다 내 거로 만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은 저하고 다시 상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너무 이상한 게 아니 무슨 필기를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뭐 필기 시간이에요? 그죠?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다 못 외울 것 같으니까 책에 싹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써놓고 다시는 볼 시간이 없어요. 필기하지 마세요. 거의 할 필요 없어요. 하지 마시고 제가 자료 다 드리는데 뭔 필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나중에 이제 오답 같은 거 이런 거 오리고 뭐 이렇게 해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지 필기 빡빡하게 해놓은 거 볼 시간도 없어요. 아셨죠? 필기보다는 제 말을 들으시면서 우리 학원은 그리고 강의를 2번 들을 수 있어요. 인강쌤들의 경우에. 그리고 직강쌤도 1.5배수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필기 안 해도 돼요. 필요한 부분은 다시 또 들어도 되니까. 자, 그래서 필기하지 마세요. 그 시간에 차라리 딱 이해하면서 외우십시오. 어차피 또다시 볼 시간은 안 옵니다, 우리한테. 그쵸? 써놓고 끝이에요. 그때 쓰느라 못 외우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자, 제 교재는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암기장을 통해서 별도로 또 정리도 해드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선생님들 시간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근데 또 그걸 왜 합니까? 그리고 뭐 어떤 쌤들 보니까 스터디 조직해가지고 그걸 또 새로 써가지고 목차를 다 하루 종일 쓰고 막 그런 일을 하시는데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드리는 자료면 됩니다. 그걸 뭐 스터디 만들어서 구조화한다고 또 목차해갖고 또 쓰고 표로 만들고 이러시는데 다 쓸데없는 노력입니다. 그거 다시 볼 시간도 없고 그렇게 정리해 놓는다고 쌤들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제 교재면 좋게요. 그거를 열심히 읽고 암기장 외우시면 끝이에요. 그리고 문제 풀어보면서 나중에 오답 정답 내가 오답 맞춘 거 잘 푸는 거 분류만 하셔가지고 오답 맞춘 거 이렇게 묶으시면 끝이에요. 더 할 게 없어요. 막 쓸데없는 절차를 막 만들어서 왜 그러냐면 맨날 떨어지는 애들끼리 스터디해서 그래요. 떨어지는 애들끼리 스터디해서 서로 안 좋은 방법을 공유하면서 막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게 진짜 좋은 방법이 아닌데 거기 선생님들끼리 이게 진짜 좋은 방법이라고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거기 있는 분들 다 떨어지고 진짜 붙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제 자료면 충분해요. 진짜 중요한 키는 여기 있어요. 절대 강의를 듣자마자 책을 딱 덮지 마세요. 진짜 키는 막 쓸데없는 구조화 자료 만드는 게 아니고요. 강의를 다 듣고 책을 덮지 않는 거 이거예요. 그때 폭풍 복습 명심하십시오. 막 공부 잘하는데 맨날 놀던 애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아셨죠?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 친구들 보면 수업 시간에는 잘 들었어요. 그런 애들은.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 외워야 되니까. 더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렇죠? 수업 시간에 쫙 들으시면은 선생님 문제가 거의 해결돼요. 그렇죠? 비싼 수강증 끊고 왜 안 듣습니까? 쫙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폭풍 복습 쫙 그거는 90% 끝났어요. 그리고 암기장 다시 외우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 작은 차이는 그렇죠? 내용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느냐, 단기 기억에서 그냥 소실돼 버리느냐 이 차이예요. 장기 기억에 한번 딱 넣어놓으면 잘 안 나가요, 걔네들이. 나갈 때쯤 해서 다시 암기장 보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장기 기억 속에 이제 뭐 인코딩 되는 거죠. 암기장까지 보면은 이제 장기 기억 속에서 요게 이제 인코딩 내 지식으로 딱 굳혀져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게 또 이제 인코딩 되는 게 필요하니까 그 암기장으로 다시 쫙 보시면 인코딩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항상 요 문제풀이, 암기장 뭐 이런 것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폭풍 복습하시면서 요 공부를 쭉 이어나가시면 충분히 되고, 자, 지선쌤의 강의가 쭉 이렇게 커리큘럼이 쫙 이어져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들의 망각 시스템까지 다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쫙 따라오시면 돼요. 괜히 막 거기 그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선생님들의 이 인지구조를 고려하면서 쫙 해놓은 건데 그것만 따라오면 되는데 거기서 자꾸 딴 거를 막 쓸데없는 거를 추가시키시면은요, 그거는 이제 너무 힘들어져요. 그 자꾸 추가시키지 마세요. 뭐 구조화를 한다느니, 막 목차를 또 따로 떼서 쓴다느니, 막 제가 드리는 자료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막 두꺼운 책 또 추가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걸로만 끝내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은 평일날은 공부를 사실은 이제 한 4시간 정도 선생님들한테 맞게 하시면 되고, 토요일 하루는 8시간 이상
총정리하고 보충. 토요일 하루는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들께서 또 나는 직장 다니는데 일요일도 공부해야지 막 글을 쉬지 마세요. 하루는 나는 하루도 쉬면 안 돼요. 난 기계예요. 막 선생님들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기계도 365일 풀고 가동시키면 걔가 고장나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직장 생활까지 하고 또 아이까지 기르고 이래서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는 쉬셔야 돼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뭐 일병행 선생님이든 풀타임 뭐 올인 선생님이든 간에 하루는 쉬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시고 대신에 일병행 선생님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4시간 공부하셨잖아요. 그럼 토요일 하루는 뭐 아기를 남편한테 맡기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시고 토요일 하루는 최소 8, 9시간은 공부를 올인해 주셔야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그걸 부탁드려요. 일주일에 하루는 꼭 올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루는 쉬시고요. 자,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완전 번아웃 탈진돼요. 그래서 하루는 쓰러져서 주무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평일날 어떻게 됩니까? 평일날은 하루를 쉴 그 희망,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이제 걱정하는 시간, 자꾸 걱정하고 남과 비교하고 뭐 이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길을 따라오면 합격하실 수 있어요. 제가 그리고 자세하게 공부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자, 이제 제가 그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매뉴얼도 유튜브에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저만 정말 따라오시면 합격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붙을지 말지 막 이런 거 고민하다 보면은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은 아예 꺼버리세요. 그냥 한 발 한 발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뚝 산 정상에 우뚝 서 있습니다. 선생님들 붙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공부만 잘 되면 나는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들 공부를 안 하거든요. 내가 진짜 초집중해서 열심히 하면 나는 붙어요. 자, 그래서 합격 막 경쟁률이 엄청 치열한 것 같지만 실제 경쟁률은 나와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실제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붙었어요. 그걸 못해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대부분 공부 안 하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은 나는 처음이다. 요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로부터 출발해야 정말 내년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병행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공부 스케줄 한번 좀 예시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하시면 되나? 자, 일단 이제 뭐 약간 차이는 있죠. 직장 상황에 따라서. 자, 선생님들께서 일병행 선생님들은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나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확보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때는 아직 잠이 좀 덜 깼으니까 할 수 있는 것들, 뭐 논술이라든가 고시문 쓰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아침 좀 약간 잠 덜 깼을 때 이렇게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논술은 이제 단편적으로 조금씩 써본다던가 쓴 거 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논술의 끈도 끝까지 놓치면 안 됩니다. 계속 규칙적으로 써보시고 쓴 글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요때 이제 아침 공부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후 5시까지 이제 직장에 보통 있잖아요. 그쵸? 근데 보통 이제 유치원 같은 경우는 퇴근이 좀 빠르지만은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더 있을 수도 있고, 유치원도 유치원 상황에 따라서 이제 초과 근무를 좀 필요로 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상황은 다르지만 대체로 한 이제 6시 반 뭐 요 정도 되면 다 귀가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직장이 만약에 이제 놀이 중심 수업 잘하는 유치원이다 이러면 눈여겨보세요. 막 2차 준비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하여튼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뻐하시고 좋습니다. 근데 명심해 주세요.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야. 날마다 속으로 말씀해 주세요. 자, 내 자리는 공립 유치원이야. 요걸 딱 명심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함몰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하시고 나서 한 6시 반에서 지금 10시 30분까지 4시간이 지금 풀로 나왔죠. 통으로 나왔어요. 4시간.
4시간 통으로 나왔는데 이때 이제 저녁 식사 준비하셔가지고 또 가족에게 저녁 식사 차려줘야 되는 날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게 시간이 풀로 4시간이지만 한 2시간으로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는 게 제가 하루에 4시간 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이 사실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또 1시간이 이미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요 시간표대로라면 하루 6시간이 나오는데 6시간까지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4시간 여기 이제 만약에 저녁 차려주고 어쩌고 하면서 2시간으로 여기가 줄었다면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에서 총 4시간이 나왔어요. 근데 4시간보다 더 줄어도 상관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규칙성이에요. 규칙성. 그죠? 매일매일 그 정도의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런 건 괜찮습니다. 어떤 날은 진짜 상황이 정말 안 돼가지고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2시간 했어요. 어떤 날은 피치 못할 사정이 없고 너무 컨디션도 좋아서 5시간 했어요.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능한 레귤러하게 공부 시간을 확보해 주시고 공부를 전혀 안 하는 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직장 막 뭐 바쁘고 뭐 행사 있고 이래가지고 오자마자 쓰러져 잤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주무시기 전에 조금 쉬었다가 반드시 1시간이라도 공부하고 주무십시오. 뭐라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리듬을 한 3월까지는 공부 리듬을 체화시켜서 만드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에는 또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8시간 이상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토요일 날은 하루 8시간 이상 집중해서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말 공부는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거 하나 골라서 걔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쵸? 그리고 이제 논술도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거를 하루에 다 할 수 없으면 좀 나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공부를 전혀 못하는 날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1시간 이상 요거는 꼭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날부터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공부를 막 쏟아부어서 완전히 탈진될 때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요일 하루 쉬었잖아요. 월요일 오전에는 제 컨디션 안 나와요. 그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요일 하루는 번아웃 돼서 쉬는 게 맞아요. 그래야 쫙 공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선생님들 일요일 하루 완전히 번아웃 했죠. 그때는 아예 책을 다 덮어버리세요. 덮어버리시고 그냥 쉬세요. 근데 쉴 때 다음날 공부에 지장이 되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뭐 술을 마신다던가 그 다음에 친구 만나서 막 온갖 얘기를 다 한다던가. 왜냐하면 다음날 잔상이 남아요. 친구 만나서 수다 떨었는데 걔가 날 무시했어. 막 이게 뭐야 막 이러면서 잔상이 남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마세요. 공부하는 동안에는 너무 사람 많이 만나지 마십시오. 대부분 혼자 있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도 잠깐 그리고 내 공부에 지장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저는 사람 만나는 거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험 기간 동안은 사람 좀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혼자 뭐 잠깐 차를 마시러 나간다든지 뭐 이런 건 모르겠는데 막 미친 듯이 놀고 와가지고 다음날 공부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음날 공부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때 1시간 이상은 공부를 꼭 해주시고 일요일 하루는 공부 절대 하지 마세요. 딱 꺼버리세요. 그래야 완전 휴식해요. 완전 휴식하면서 다음 날부터 완전히 번아웃 될 때까지 쏟아부을 수 있어요. 그게 규칙이에요. 공부 엄청 잘하는 애들 물어보잖아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가 지금 저희가 샤로스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서울대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니 교수님 서울대 애들이 왜 저렇게 잘 놀아요? 쟤네들 더 잘 노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노는 날이에요. 그날이 노는 날이니까 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서울대에서도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여기서 요즘도 이제 서울대 많이 가는데요. 서울대 애들이 보면은 평소에 새벽에도 항상 모든 건물에 불 켜 있고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공부가 이제 몸에 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쉬는 날도 그냥 공부해요. 책 보고 공부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뭐 할 것도 없고, 특별히 저는 뭐 취미도 별로 없기 때문에 오라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어디에. 그쵸? 그래서 저는 그냥 공부해요, 공부해. 저는 오직 머릿속에 유아 임용,
그리고 내 수강생 그것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 저를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죠. 만나면 맨날 그 얘기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관심도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오직 저는 선생님들한테 관심 있고 오직 유아임용 이거에 저는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저는 여기에 번아웃 하고 있어요. 다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이렇게 쉬는 날이 주어져도 그냥 공부하고 있어요. 강의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지 다른 거 안 하거든요. 선생님들 공부가 체화되셔야 돼요. 이거 억지로 하는 거면 안 되고 몸에 익을 수 있게 리듬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는 완전히 오프해서 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샤로스길에 나가보면 서울대 애들이 잘 노는 게 걔네들이 맨날 노는 게 아니라 번아웃 됐기 때문에 하루는 쉬는 거예요. 하루는 쉬는 건데 선생님들은 수험생이니까 너무 화려한 데 가서 막 사람 만나서 노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게 다음 날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반드시 1시간 이상은 꼭 공부해 주시고 쉬는 날 없이. 그런데 주 1회는 완전 오프 시켜주세요. 그래서 꺼버려요. 그 다음에 완전 공부 생각 잊어버려요. 꺼버리고 다음날부터 촥 공부하는데 하루 꺼버리면 다음날 오전은 조금 힘듭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몸에 리듬이 익혀져 있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 다음날 공부를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해놓은 하루 이외에는 공부 안 하는 날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일병행 선생님들도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은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2시간도 좋아요. 할 수 있는 한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2시간 지선쌤과 함께 공부해요. 이런 2시간짜리 영상을 이제 올릴 거예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올릴 건데,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그 영상을 딱 켜고 그 시간만큼은 딱 집중해서 공부해 주세요. 자, 일병행 선생님 지금 나 정말 공부도 습관도 안 돼 있고 못한다. 이러면 그 영상 한 번만큼만 집중해서 공부해 주세요. 2시간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욕심을 좀 내자면 오전 30분, 오후 30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1시간 통으로는 안 되지만 30분 쪼개서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쪼개서 해주시고. 그죠? 이제 바람직한 거는 제 2시간짜리 공부 영상 2번 정도 하셔서 4시간. 오전, 오후 나눠도 괜찮아요. 4시간만 일단 몸에 배게 해주세요. 꾸준히. 일병행 선생님도 그러면 돼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목표를 좀 선생님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만만한 시간. 나 3시간은 뭐 할 수 있어. 눈 감고도 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3시간을 일주일 꼬박 해보세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고 주말은 좀 많이 하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혹시 그게 몸에 익었다면 30분만 늘려주세요. 우리가 막 팍 늘리는 건 못하는데 30분은 늘릴 수 있잖아요. 자, 30분 늘려서 또 일주일 해보는 거예요. 아, 되겠는데? 그럼 그 다음 주에는 또 거기다 30분을 늘리는 거죠. 지난주에 오전을 늘렸으면 이번에 오후를 늘리고. 자, 그래서 30분씩 업시켜 나가세요. 자, 그래서 한 6시간까지 확보되면 이젠 자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반기에 1, 2, 3월에 상반기까지 가면 좀 그렇고 1, 2, 3월에 공부 리듬을 완전히 확보해서 한 하루에 6시간까지 탁 땡길 수 있는 리듬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병행 선생님들의 이제 주말 스케줄이에요. 주말 스케줄. 자, 선생님들 주말 공부 정말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주말 중에 하루는 쉬어요. 자유 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하루는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강추는 한 9시간인데 목표는 9시간이지만 선생님들은 아직 공부를 9시간까지 못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 공부 영상 한 2번, 3번만 돌려보셔도 좋아요. 안 되면 4시간이라도, 6시간이라도.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을 공부로 좀 확보해 주세요. 결국은 그래서 나중에는 9시간까지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스케줄표 보시면 아침 8시에 기상해서 이제 공부하러 갔어요. 도서관 가는 게 나아요. 스카 같은 데 가는 게 나아요. 만약에 아이도 있고 막 이러면 집에 있으면은 뭐 이렇게 밥도 해줘야 되고 막 자꾸 신랑도 선생님들 부르고 그러시잖아요. 싱글인 선생님들도 집에만 있으면 또 자고 싶고 친구 전화 오고 막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부하러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시고, 그래서 오전 공부하시고, 점심 식사도 하시고, 점심 식사는 주말이니까 1시간 나한테 선물 주는 거예요. 여유있게 점심 식사하시고, 커피도 한 잔 드시고, 그 다음에 1시부터 6시까지 시간 많이 나오죠. 그쵸? 한 파트 정복하는 거. 선생님들께서 정말 못하셨던 거 한 파트 정복하시고, 개론하고 교육과정 복습도 하시고, 요때 강의를 많이 들어주세요. 제 강의는 보통 40분 단위로 끊겨 있으니까 그 40분 단위로 끊겨 있는 그 강의를 완강하시고 그 40분 동안은 초집중해서 들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40분 정도로 제 강의는 끊겨 있어요. 그래서 강의 들을 때는 초집중할 수 있어요. 선생님들 집중 시간 생각해서 대체로 제가 40분으로 끊습니다. 가끔 오버될 때도 있지만 그런 일이 많진 않아요. 40분대로 끊어요. 시계 제가 여기 켜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40분대로 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녁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암기장 또 암기도 하시고, 문제풀이 다시 보고, 또 이때 강의를 들으셨다면은 폭풍 복습. 오늘 공부한 거, 일주일치 만약에 하루치, 이제 일주일치 한 강을 이제 듣는다 이러면은 한 6강 정도가 될 겁니다. 한 주당 한 6강 정도, 평균 한 6강 정도 올라가는데 40분짜리 6강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강의 듣는 데만 거의 한 5시간 이상은 잡으셔야 되니까 그 정도로 강의를 듣고 여기 폭풍복습, 6강이면 한 5시간 되는데 요거를 복습할 때는 한 1시간이면 됩니다. 폭풍복습 쫙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폭풍복습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선생님들께서 막 한자 한자 다 읽으면서는 폭풍복습이 안 되고 쭉 넘기면서 걸리는 데가 있어요.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데는 그냥 넘기는 거예요. 넘기고 자 여기 이해가 안 가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는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다시 보는 거예요. 그걸 폭풍복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무시기 전에 30분 정도는 오늘 공부를 총 복습하고 나서 주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병행 쌤 전체적인 일주일 공부와 주말 스케줄을 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일병행 쌤들도 이렇게 일주일 공부계획표, 여기 공부계획표 양식이니까 이거 제가 다 올려둘 거예요. 다운받으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번 주 공부 목표를 미리 쓰셔야 돼요. 미리 공부 목표를 쓰는데 요거는 그 전주 토요일 날 꼭 작성을 해 주십시오. 토요일 날 작성을 다 하셔가지고 그죠? 그 전주 토요일 날 작성을 다 하셔가지고 일주일치를 다 미리 계획을 해놓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당일 요 공부 계획 여기 다 쓰셔야 되고 요 공부 계획을 쓰실 때는 요거 1시간 단위로 돼 있는데 여기는 뭐 애들처럼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뭐 개론 뭐 여기는 뭐 신체 운동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시간을 대략적으로 보시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개론 뭐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이제 휴식 뭐 이렇게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크게 짜시면 됩니다. 여기는 뭐 강론 중에서 오늘은 뭐 근데 여기 써야죠. 페이지 100페이지에 101페이지부터 200페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요거를 그다음에 강의 뭐 이렇게 1강에서 6강 듣기 뭐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까지 여기는 이제 오프. 와, 너무 좋다. 이렇게 오프. 희망이 있죠. 여기서 막 너무 힘들어도 요 날을 바라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토요일은 정말 공부 많이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케줄을 짜세요. 스케줄을 짜서 요걸 실천을 하셔야 되는데 요 계획표가 없이 움직이면 막 중구난방되고 하루는 푹 쉬고 자버리고 이럽니다. 하루는 밤새고 막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매일 레귤러하게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여기 이제 월요일 날 공부가 끝났어요. 그러면 다음날 계획을 월요일 밤에 점검하셔야 돼요. 월요일 밤에 다음날 계획을 조금 수정하셔야 될 거잖아요. 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화요일 밤에 수요일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죠. 근데 반드시 밤에 수정하세요. 요날 아침에는 이제 수정 못해요. 무조건 이대로 밀고 나가야 돼요. 아침에는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되면 마음이 변해 있어요. 쉽게 가자 이렇게. 그래서 아침에는 계획 수정하시면 안 되고 수정할 수 있는 건 전날 수정할 수 있어요. 당일날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못 지키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뭐 그렇다고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가능한 한 지켜주시고 밤에 잘 때 다음날 계획 수정도 하시고 오늘 된 거, 오늘 안 된 거
조금 된 거, 이런 것들을 표시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매주 요 스케줄을 갖고 가셔야 돼요. 우리 왜, 유치원에서 예전에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일 계획,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도 그런 큰 그림 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연간, 월간, 그쵸, 주간, 일일, 이런 계획표 갖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도 개인 지도할 때 선생님들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표 제가 점검 다 해드렸는데 선생님들 자체가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 요거 갖고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은 개론할 시간이지. 내가 지금은 밥 먹을 시간이지. 내가 지금은 고시문 외울 시간이지. 요거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누가 이제 유혹해도 잘 안 넘어가요. 이거 해야 되니까. 그리고 리듬이 잘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병행 선생님들에 대한 계획표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직장 다니기 때문에, 육아맘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그렇진 않아요. 선생님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뭐냐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되는데 선생님들이 믿는 대로 돼요. 그래서 나는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떨어지는 방향으로 가요.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항상 내 공부가 뒷순위를 쳐지고. 근데 나는 붙어야지. 붙을 거야. 이런 분들은 진짜 붙어요. 자, 그래서 그 시간이 없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팩트하게 막 쏟아 부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거를 제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계획 짜고, 그 다음에 제 커리를 쫙 따라오시면은 그 안에 합격으로 가는 길이 다 들어있어요. 선생님들의 인지구조 생각해서 복습하고 반복하고 문제 풀고 이런 것들이 싹 들어있기 때문에 그 과정대로 꼭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힘들 수 있어요. 공부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중간에 힘들 수 있는데 그 고비들을 항상 잘 넘기셔야 됩니다. 지선쌤이 날마다 함께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완주하신다면 반드시 선생님들에게 기쁨의 그 영광의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제가 이제 월별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